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시리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러시아가 시리아한테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로 넘기고 폐기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시리아가 받아들였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로도 여러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하고 협의를 한 뒤에 러시아의 중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서 시리아 군사 개입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원 표결은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이면 이미 끝나고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으로 결국은 연기됐고요. 또 상원은 결의안의 내용을 처음에는 시리아의 군사 개입에 찬성한다라는 곳에서 선 유엔 개입 후 군사 행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상 군사 개입을 유보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가 실제로 약속을 지킬지 궁금합니다. 시리아 외무장관의 말을 보면은 일단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화학무기가 어디 있는지 말하고 화학무기 생산을 멈추고 이 시설들을 러시아와 다른 나라, 유엔으로 구성된 대표단에 보여줄 준비가 됐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합리적인 합의만 나온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대한 가입을 거부해왔던 나라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기로 했다가 프랑스하고 러시아 두 나라의 갈등으로 지금 연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줄다리기 때문에 안보리 논의가 지연된다면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이틀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이 내일 만나서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화학무기 얘기도 나왔던 모양이죠.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빨리 공습하자 이것을 바라는 나라인데요. 네.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가 이스라엘이 생화학무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했다고 밝혔었던 미국 CIA의 1983년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이 그때 만들었던 화학무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생물학 연구소라는 데에서 관련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현재까지 20년째 의회 비준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성 이런 것들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남북 관련 소식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어제부터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밤샘 회의를 긴박하게 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제 2차 회의가 열려서 재가동 시점 그리고 발전적인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했는데요. 예. 지금 막 밤새 회의를 끝내고 결과가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재가동 시점에 관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북측에 납부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올해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발생했던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시도 총국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에 있는 외국 기업들 그리고 외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그런 합의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동안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이번 추석 전에 그 재가동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재가동 시점이 계속 안 나오니까 네. 이제 그동안 한 달 정도 참아왔던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다시 한번 불만을 터뜨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다행히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일본이 그 센카쿠 열도를 국유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중국하고 대치 상태가 있었더군요.
센카쿠 열도는 원래 사유지였는데 예. 일본 정부가 국유화한 지 오늘로 1년이 됩니다. 예. 그동안 중국하고 여러 번 대치하면서 명실상부한 분쟁 지역이 됐는데요. 국유화 1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도 외교적인 공방, 해상 대치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또 센카쿠 지역 해역에 자국 해경 선단을 투입하면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일본 해상보안청도 순시선을 거기에 투입해서 대응했고요. 그러면서 센카쿠 해역에서는 중국과 일본 정부 선박 간에 긴박한 대치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 국민들의 감정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서해에서의 남북한 갈등과 더불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긴장 지역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도 과거 청산이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금융위기의 주역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불거졌던 2008년 금융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의 경영자 중에서 일부가 아직도 금융계에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티그룹 사장 출신으로 금융위기 당시에 AIG 회장이었던 시티그룹하고 AIG 모두 다 당시에 그 사태의 주범이었는데요. 네. 그 회장이었던 로버트 윌럼스테드라는 사람은 현재 사모펀드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메릴리치의 회장 겸 CEO였던 존 테인이라는 사람은 현재 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뉴욕타임스는 리먼 사태에 책임 있는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연방 검찰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엄청난 조사를 해놓고도 리먼 브로더스의 CEO였던 리처드 불드 같은 간부급 인사를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고 재작년에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투자은행들이 대마불사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위기의 주범들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네. 그 노르웨이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를 했군요. 일요일에는 호주 총선에서 보수여당이 승리했었는데 예. 다음 날 월요일에 있었던 북유럽의 노르웨이 총선에서도 우파 정당이 승리하면서 8년 만에 보수 연립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169석 중에서 현재 집권 노동당이 주도하는 좌파 연정은 7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요. 예. 솔베르그 보수당 대표가 이끄는 우파 계열 4개 정당은 92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석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강경한 이민 반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극우 성향의 진보당, 이 이름은 진보당인데 극우 성향입니다. 이 진보당이 연정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예. 노르웨이에서는 재작년에 극우 민족주의자 브레이비크가 77명을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비크가 한때 가입했던 진보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를 이끌었던 석유 경제 이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보수적인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게 뭐 노르웨이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북유럽 전체가 그런 상황인데요. 북유럽에서는 덴마크만 현재 좌파 연정이 집권하고 있고 예. 나머지 세 나라가 우파 집권 상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에서는 2010년에 우파 연정이 재집권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당시에 극우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이 처음으로 원내 진출을 했습니다. 핀란드는 재작년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연합당이 연정의 중심으로 나섰습니다. 이 이유는 경제 위기로 나눠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면서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또 유럽 통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북유럽의 정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느 나라라 경제가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사카 평화박물관이 침략 전시물을 대폭 줄인다 이런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오사카 평화박물관은 태평양 전쟁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곳인데요. 2015년까지 개보수를 하면서 과거 일본군의 침략 행위와 관련된 전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본 설계안이 마련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연합군의 오사카 공습과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은 확대해서 전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아베 총리의 말이 이런 부분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